인판티노가 한 말은 그냥 뭐 마이크 들이고 한국 와서 한국 축구협회 어떠냐라고 하니까 좋죠. 이게 아니냐. 남자 선수상에는 설영호 선수가 후보에 있었는데 아시안컵 4강에 오른 나라에서 한 명 올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안컵 1, 2위 중에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못 받았고, 남자 유망주상 배준호 선수 못 받았고, 여자 선수상 김혜리 선수 못 받았고, 여자 유망주상에 KC 유진 페어 이렇게 4명이 못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불발 소식 중에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소식은 바로 축구협회상입니다. 네. 약간 다들 걱정 아닌 걱정을 했죠. 저거 받으면 약간 그 어깨 이만해져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 느낌을 받았는데 지난 현안질의와 이번 국정감사가 느낌이 달랐던 게 네. 어쨌든 경기 승리를 하고 이제 참석한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소리 데시벨도 좀 커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약간 네. 그건 아니라는 네.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한다든가, 물론 네. 죄송하다는 말을 중간중간에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협회가 사실 후보에 들어간 것도 우리 대표팀 팬들께서는 아주 놀랄 노자였는데. 제가요?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축구협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일본이 상을 타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통상 9회 9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 상이 2005년도에 신설이 됐거든요. 이 애뉴얼 어워드 자체가 좀 더 됐는데 이 상은 2005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네. 2005년이부터면은 있어봐 24 빼기 5 20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1년에 세 나라, 그러네요. 1년에 4나라씩 준 경우도 있어요. 네. 요즘에 1년에 4나라씩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1, 2, 3등을 주는 건 아니고 1년에 3나라 줄 때 보면은 뭐 인스파이어링 축구협회, 디벨로핑 축구협회, 어스파이링 축구협회, 요즘에는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무슨 롤이야? 네, 롤이나 뭐 오버워치처럼 네.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플래티넘에서 이제 후보에 오르는 거고 다이아, 골드, 루비는 좀 더 아래쪽의 협회들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이 플래티넘 못 받으면 다이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통산 44개의 상이 나왔습니다. 협회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한국은 0회. 네, 한 번도 없고요. 재밌는 게 북한 4회. 근데 북한 이거 4회 중에 2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디벨로핑이나 이런 데서 받은 거라서 2번은 뭐 약간 유로파리 컨퍼런스라고 친다 하더라도 2번은 그냥 1년에 한 팀, 생짜로 한 나라 줄 때 받았어요. 북한 4회, 네. 남한 0회. 네. 이네 남조선 갓나 새끼들 우리 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시상 내역을 보여주고 갔어.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상점 다맛집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국, 우리 그렇게 축구 행정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중국, 본상 하나, 또 이제 저기 디벨로핑인가 뭔가 또 좀 낮은 거 하나 이렇게 2개 받았어요. 아니다, 중국은 본상만 2개 받았다. 네. 중국은 본상만 2개 받았어요. 네. 그 중국만도 못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뭐 발언 중에 뭐 우리 축구협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정작 인정받은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인판티노가 한 말은 그냥 뭐 마이크 들이고 한국 와서 한국 축구협회 어떠냐라고 하니까 좋죠. 이게 아니냐. 각오하고 와야죠. 네.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던 거거든요. 이거 AFC 어워즈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해서 축구협회를 이제 방문해서 돌아본 거죠. 축구회관 건물을. 그래가지고 그게 그지였을 텐데 그날 6시인가에 인판티노 회장 오니까 스케치 할 분 하시라고 급히 공지가 왔어요. 아마 인판티노 회장도 좀 급히 왔던 것 같고 기자들 급히 와라, 올 테면 와라 이렇게 공지가 왔는데 저희는 안 보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축구협회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 무슨 탑건 홍보하러 톰 크루즈가 와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 어떻게 봤냐? 코리안 하트 하고 가야지. 나 이런 거 안 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에미넴도 머리를 쪼개고 가는데 그런 느낌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달리 그 상은 받았냐? 무려 한국에서 열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후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상은 받지 못했다. 뭐 그렇게 됩니다. 네. 네. 그렇고요. 남자 선수상 이제 서령우 선수가 불발된 이 상은 카타르의 아피프 아시안컵에서 아주 맹활약을 네. 보여줘. 특히 결승전 저도 봤는데 진짜 재밌긴 했어요. 아시안컵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아피프가 이 남자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떨어진 뒤에 이제 약간 아우어 노브 안중처럼 돼서 결승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크람 아피프가 아시안컵 결승전 헤드트릭. 이 선수가 받아야죠. 이 선수가 이 경기만 뛰고 1년에 누워있어도 이 선수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안컵 결승전 헤드트릭 및 아시안컵 득점왕을 했던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이 상을 당연히 가져가게 됐고요. 사실 진짜 결승전 헤트트릭이 대단한 게 루크먼이 발롱도르 꽤나 높은 순위가 순위에, 높더라고요. 네. 네. 루크먼도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 헤드트릭. 네. 레버쿠젠을 또 무패를 또 저지를 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수상한 선수들과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그 손흥민 선수입니다. 저희 위에도 있죠. 손흥민 선수는 국제 선수상을 4회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고작. 네, 그렇죠. 네. 사실 더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2016년의 경우에는 이제 오카자키가 레스터 시티를 우승을 시키면서 네. 이제 받았고 사실 이때 토트넘도 우승 경쟁을 했어가지고 또 그때 토트넘이 우승했으면 어땠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프랑크푸르트 돌풍의 하세베 마코토 선수가 받았고요. 한편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보여줬던 2020년과 2021년은 심지어 시상식이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네, 발롱도르만 안 했던 게 아니고 아시아 시상식도 2번이나 안 했어요. 손흥민 사실 2019 이후로 쓸 수도 있었는데 2019 받고 20, 21 건너뛰고 22는 김민재 선수가 네. 또 어쩔 수 없죠 사실. 나폴리를 네. 우승시켰으니까. 네. 이때만큼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닌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 있어도 뭐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받고 작년에 받고 연속으로 이번에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생각보다 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특이한 거는 이제 포디움, 그러니까 상위 3명의 일본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일본이 유럽파가 그렇게 많은데 그동안 뭐 하세베, 지난 시즌에는 미토마, 그 전에 뭐 주로 가가와 뭐 나가토모 이런 기라성 같은 일본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등에 메우디 타레미, 포르투에서 이 최근 인테르 밀란 빅클럽으로 그렇죠. 이적한 메우디 타레미, 3위에 무사 알타마리. 근데 이걸 보면 유럽에서 업적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내셔널에 그쵸. 기반을 둔 플레이어면서 아시아에서 한 활약도 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본이 아시안컵 때 원체 절었잖아요. 네, 어떤 절었어도 특정 선수 한 명이 막 캐리했으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알타마리가 유럽에서도 곧잘 뛰고 있으면서 아시안컵 때 되게 잘했다 보니 그래서 여기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인터내셔널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을 했어요. 네. 박윤정 감독이 그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때 선수보다 젊은 코치 이렇게 화제를 모았던 좀 이렇게 여자 축구계의 넥스트 빅싱이 될 걸로 많이 기대를 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코치로서 그러면 어떤 업적이 있어서 이걸 받았냐 물어보신다면 그막 있지는 않거든요. 좀 일찍 받은 게 좀 다행이다. 앞으로 좀 이걸 토대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국내에서 여성 축구 지도자 하면 좀 오래됐지만 뭐 최인철 감독이나 최덕주 감독부터 시작해서 윤덕여 대부분 여자 축구지만 남자 감독 위주로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미현 감독 같은 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현 감독은 대표 레벨이나 이런 데서 뭘 보여주신 적은 없고 그래서 이 젊은 박윤정 감독이 한국의 U20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거의 뭐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큰 상을 받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좀 추세가 다른 나라들 지도자가 늘어난 추세기도 하고 여자 지도자들이 또 그래서 상을 많이 탑니다. 예, 뭐 중국 여자 대표팀 감독도 뭐더라 슈이 쥔시아 감독이었고 그 전에 일본의 뭐 아사코 다카무라 감독도 있었고 이 여자 감독들 여자 어워즈 여자 감독한테 이제 상을 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예. 예전에는 그거였어요. 여자 축구에서 이끌고 있어도 남자 감독들이 타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현장에서 발언을 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편하니까 이제 말도 좀 천천히 수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크게 보면 전강위에 수천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임명한 거다. 너무 현미경으로 보시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있다. 너무 세세하게 다 뜯어보면은 뭐 흠잡을 때는 있지만 우리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독단적으로 한 게 없다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숲을 봐야지 왜 엽록소를 보냐 이건가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주장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인파티노 감독도 아무튼 결정은 회장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해줬다. 이렇게 해서 인파티노 감독도 나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쪽에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파티노 회장이 감격했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하면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나라에도 모델로 소개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진짜 립서비스라는 게 확 왔습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제가 뭐 가본 적 없지만 윤용 기자가 한참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봤고 얘기만 들었지만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전 세계의 모범으로 소개할 만한 뭐는 딱히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걸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어디 지역 축구센터 이런 게 여기저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팀 훈련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것처럼 거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용도가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유럽 나라들은 축구센터가 지역마다 거점별로 있고 그 동네에서 A매치 하면 그 동네 축구센터에서 대표팀 훈련하고 대표팀이 안 할 때는 지역 유소년들 훈련시켜주던지 지역 프로팀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유럽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후보지에 새로 올라왔던 그런 지역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재원이 좀 풍부하고 그랬다라면 그 후보지들을 각각 이제 유치를 하면서 파주를 남겨두고 이랬어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하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를테면 뭐 영남권에서 우리가 A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영남권에 축구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 호남권에 하나 더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축구센터적인 행정을 다 보면 한국은 상당히 뒤처지는 편이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벨기에 조그만 나라라고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그 작은 나라에 축구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럼 그 남쪽 끝에 있는 축구센터 뭐 하냐? 그 대표팀이 거기를 얼마나 쓰겠어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면 유소년 훈련 유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친선 경기를 거기 유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벨기에 청소년 대표대 어디 청소년 대표 친선 경기 같은 게 상당히 자주 열려요. 그러면은 그 상비군 경기에 스카우트들이 모여가지고 체크합니다. 이렇게 선수들 몸값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인근 프로팀이 우리 오늘 훈련장 안 좋은데 써도 됩니까? 그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임대해주고 제가 그 근처에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벨기에 팀 있죠? 띠비즈. 네. 그 팀이 거기서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어서 가본 거예요. 네. 그리고 잔디 계속 그 양생하면서 잔디 자기네 경기장에도 쓰고 팔 수도 있고 이런 거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 정도로 축구센터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한 행정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대한축구협회가 뭐 관중도 매번 10,000원이고 이러면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는 뭐냐? 인파티노 감독이 와서 한 말은 립서비스다. 톰 크루즈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거랑 톰 크루즈만 해? 네. 근데 저는 자꾸 피파 끌어들이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최익현 씨가 예. 그 저기 검사 이거야? 아니 그거랑 뭐 이게 얼마짜리 전화번호 뭔지 알아? 그래서 전화하는 느낌이랄까? 예. 그래가지고 인파티노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익현 씨 내가 집안 사람이라 하는데 누구 국정감사 안 받아본 줄 아나?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자, 일본 JFA 하우스는 국가대표 훈련 없다면 일반인도 대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맞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파주 근처에 친구네 이제 그 할머니 댁이 계셔가지고 많이 놀러 갔거든요. 파주 축구 센터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무단 침입해서 공 차다가 쫓겨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아마 파주 축구 종합센터도 일반인한테 구장 대여하는 걸로 아는데. 파주요. 네. 지금은 이제 파주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네. 분위기지만 예전에 한창 있을 때는 네, 맞아요. 청룡, 백호 뭐 해서 구장이 한 4개인가 있는데 예. 대표팀은 주로 이쪽 거 2개를 쓰고 저쪽 거 2개는 예, 그런 뭐 아마추어 뭐 용도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